한 권력자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서식이 놓입니다. 그런데 거기 적힐 피고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장입니다. 사건 번호, 피고인, 죄명, 이유. 한 장의 서식이지만 그 빈칸이 자기 사건으로 채워지는 순간 법치의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권력자를 향해야 할 특별검사의 화살표가 권력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절차 안에서 꺾이려 합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를 멈출 권한 옆에 서는 장면입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통과시키는 법안이 표결을 기다립니다.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본인 사건의 재판마저도 법정이 아니라 정치 절차 안에서 멈출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원 문이 닫힙니다. 재판이 끝나서가 아니라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시작되기 전에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래 평범한 절차 문장이 자기 사건을 향해 꺾이는 순간 권력의 비상구가 됩니다. 시민의 사건 번호는 그대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사건 번호 앞에는 법률 문장 하나가 새로운 출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권력자의 사건이 그렇게 멈춘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위기를 넘기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권력자에게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민주공화국의 위험한 사용 설명서를 남깁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어떤 경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출발점은 고발과 기소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1심 재판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특검 공소취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른 공소취소를 받은 뒤 제35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대통령 본인 사건에 적용될 때입니다. 고발, 기소, 재판, 공소취소, 공소기각 결정, 절차 종료, 그리고 다음 정권의 매뉴얼이라는 7칸이 하나의 위험한 경로로 이어집니다.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말하고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제한을 말합니다. 이 두 문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핵심은 누가 멈추느냐입니다. 제3자가 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과 이해 당사자가 자기 사건의 무대를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 사면을 지나면 판결문이 남습니다. 시효를 지나면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입법 면책을 지나면 판단의 무대 자체가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면은 판결문을 남기고 시효는 시간을 남깁니다. 그런데 자기 사건 입법 면책은 판사의 자리를 비웁니다. 그 빈자리를 보는 시민은 자기 자리도 안전한지 묻게 됩니다. 재판은 법원이 증거와 법률을 따져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면 무죄도 유죄도 아닌 권력의 편집본만 남습니다. 표결 전에는 사건 기록 박스가 법원 책상 위에 남아 있습니다. 표결 뒤에는 같은 박스가 갑자기 가벼워지고 판단해야 할 종이가 빠져나갑니다. 평범한 시민의 사건은 판사가 증거를 보고 끝까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사건만 특별한 입법 통로로 멈춘다면 시민은 법의 언어를 믿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이 논쟁은 2026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차기 정권 이후 모든 대통령에게 남는 사용 설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한 장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 권력이 들어설 때마다 본인 사건, 측근 사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앞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법을 내 편에게 허용한다면 다음 권력도 같은 매뉴얼을 들 수 있는가? 그래서 위험은 한 사람의 방어권이 아니라 금기의 붕괴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 깨진 금기는 다시 세워지기 어렵고 진영만 바뀐 채 사용법은 남습니다. 미국의 참고 사례는 2024년 트럼프 대 미국 판결입니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문제되는 면책 논쟁은 2026년의 정치 입법 논쟁입니다. 두 사례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예외가 넓어질 때 민주주의가 같은 질문에 빠진다는 경고입니다. 재임 중 권력자는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붕괴는 사법부 안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대통령 사건을 다룰 때 어차피 입법으로 뒤집힐 텐데라는 압박이 스며들면 판사의 독립은 조용히 자기검열로 바뀝니다. 한국 법원은 이미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코드 인사 논란으로 신뢰의 상처를 겪었다는 일부 평가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제도적 취약성 위에 입법부가 진행 중 재판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 얹히면 사법부가 알아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붕괴는 검찰의 동기 구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기소해도 특검과 공소취소 구조로 뒤집힐 수 있다면 위험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제도적 동기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보수 권력자를, 보수 정권에서는 진보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어야 견제가 작동합니다. 그 동기가 사라지면 권력자는 누구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네 번째 붕괴는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일반 시민이 같은 죄로 처벌받는데 대통령만 정치 절차로 빠져나간다면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장은 종이 위에만 남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법 앞에 평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사건은 법정으로 가고 권력자의 사건은 정치 절차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시민은 법을 공동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예외가 있다는 냉소입니다. 그 냉소가 쌓이면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이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외국 권위주의 모델입니다. 푸틴은 2020년 개헌에서 전직 대통령 면책 조항을 강화했고, 에르도안 정부는 사법부 인사 개편으로 비판적 판사들이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베니스 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평가를 받았으며, 오르반 정부는 반복된 헌법 개정으로 권력의 장기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누적돼 왔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합법적 절차의 얼굴을 하고 왔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자기 사건을 지우는 입법 선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그 길로 가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권 남용이나 조작 기소 의혹은 진지하게 조사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사라지게 하는 장치가 되는 순간 진상규명과 자기 면책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치적 특별 절차로 옮기거나 멈추는 일은 원칙적으로 매우 좁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봐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규칙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자기 사건을 위한 예외인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한가 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싫어하는 정치인이 다음에 같은 도구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대응은 법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 안에서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 토론, 기록 보존, 위헌 심사, 선거 책임, 평화적 집회가 그 언어입니다. 복잡한 법률 논쟁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형사 책임을 입법으로 지울 수 있는가? 마지막 보고서는 5분께 지점을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첫째, 다음 대통령의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사법부는 대통령 사건 앞에서 스스로 판단을 줄이는 자기 검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동기를 잃고 무력화됩니다. 넷째, 법 앞의 평등은 조문으로만 남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제도는 푸틴, 에르도안, 오르반 사례에서 보듯 합법 절차의 얼굴을 한 권위주의 모델로 수렴할 위험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차갑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수 의석, 대통령 권력, 특검 제도, 공소 취소 권한, 진행 중 재판, 그리고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선거는 권력을 만듭니다. 그러나 선거가 자기 사건의 예외까지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다음 권력자에게도 쓸 수 있는 왕관을 건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진영이 아닙니다. 오늘 내 편에게 허용한 예외는 2027년 이후 내가 반대하는 권력자의 매뉴얼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논리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처음의 시민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시민의 사건 번호는 끝까지 법원에 남아야 하는데 대통령의 사건 번호는 표결로 사라질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정말 같은 법 아래에 삼아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거로 자기 사건의 예외를 만들 수 있는 왕을 뽑고 있습니까?